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왓챠, 기타 매달 나가는 OTT 구독료만 모아보면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기기값 딱 한 번만 내면 전 세계 실시간 방송과 영화, 드라마를 평생 공짜로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TV박스 EV패드 12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제작되었습니다만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V패드 12 프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꽤 명확한 제품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성능 장단점보다 훨씬 중요한 이 제품의 법적 위험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실제 문제점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능 설명만 보고 싶으신 분은 타임라인을 확인해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많은 판매자가 기기 자체는 순수한 안드로이드 박스일 뿐이다. 앱은 소비자가 직접 까는 거라 판매자는 문제없다고 홍보합니다. 박스 외관이나 안내문 어디에도 무료 방송 관련 문구는 단 한 줄도 없죠.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2021년에 개정된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저작권 미인증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우회 경로를 제공하는 상업적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도입니다. 판매자가 전 세계 채널 평생 무료 같은 문구를 직접 쓰거나 구매자에게 사설 앱 설치 방법을 따로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우회 행위를 제공했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EV패드 12 프로처럼 박스 외관에 스트리밍 관련 문구를 전혀 넣지 않고 일반 안드로이드 박스로만 조용히 팔았다면 법적으로 당장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기 판매 자체는 합법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심림 스퀘어에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한 업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3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2025년에는 두 번째 처벌 사례도 나왔습니다. 공통점은 겉으로는 단순 기기 판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스트리밍 앱 설치를 유도한 행위가 적발됐다는 점입니다. 결국 당국이 처벌하는 것은 기기 자체가 아니라 기기 뒤에 숨겨진 불법 스트리밍 유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과 싱가포르 쇼핑몰에서 EV패드 12 프로와 같은 기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판매 페이지에 유료 채널 무단 시청 관련 문구가 전혀 없으니 플랫폼이나 당국 입장에서 이 판매 행위 자체를 막을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죠. 유료용 칼을 파는 상인을 미리 체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술적인 찜찜함도 명확히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구글의 정식 안드로이드 TV 인증을 받지 못한 기기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켜면 익숙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깔려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으니까 정식 기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딱 좋죠. 여기가 함정입니다. EV패드는 구글의 정식 안드로이드 TV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플레이 프로텍트 미인증 기기입니다. 스마트폰용 오픈소스 안드로이드를 TV 박스에 맞게 임의로 개조한 구조라 껍데기만 플레이 스토어일 뿐 구글의 정식 보안 스크리닝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구매자들이 가장 먼저 당황하는 게 바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설치입니다. 저도 처음에 플레이 스토어에서 넷플릭스를 검색해보니 안 나왔고 TV박스 내의 웹브라우저에서 찾아서 설치로 들어가면 이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떴습니다. 결국 자체 스토어에서 설치는 되지만 안정성이 떨어져 실제로는 잘 쓰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시간 방송이나 VOD를 보려면 제조사가 안내하는 사설 도메인 주소를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해서 APK 파일을 수동으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구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설 프로그램을 내 손으로 문을 열어 기기 깊숙이 집어넣어야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보안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제 하드웨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부터 보면 와이파이 6 지원에 유선은 1000mbps, 기가비트 램포트를 탑재했습니다. 고화질 스트리밍 기기답게 넉넉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보한 것인데 유선이나 최신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고화질 채널 초기 로딩이 꽤 쾌적하게 뜹니다. 램 4기가, 저장 공간은 64GB입니다. 셋톱박스 기준으로 4GB 램은 제법 넉넉한 편이죠. 저가형 기기들은 리모컨을 누를 때마다 화면이 툭툭 끊기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메인 화면 이동이나 앱 전환이 딜레이 없이 빠릿빠릿하게 반응합니다. 하드웨어 체급 자체는 충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사용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평생 무료 전 세계 채널 시청은 실제로 어떨까요? 처음 앱을 실행해서 전 세계 채널 목록을 보면 뭔가 엄청난 걸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며칠간 실제로 채널을 돌려보고 나서 느낀 건 채널 수는 정말 많은데 정작 볼만한 건 별로 없다 였습니다. 한국 채널도 실시간으로 몇 가지 들어오긴 합니다. 한국과 여기 싱가포르에서 양쪽에서 테스트 해봤는데 둘 다 신호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존에 보던 방송이나 IPTV를 놔두고 몇 개 채널도 안 되는데 화질도 불안정하고 간간이 화면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기기로 굳이 찾아서 봐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채널이 이 정도인데 언어도 다른 해외 채널들은 더욱 손이 가지 않습니다. 채널 수는 많지만 저에겐 그냥 의미 없는 잡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VOD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대체할 만큼 콘텐츠가 쌓여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자막이죠. 해외 콘텐츠 대부분이 자막이 없거나 있어도 한자와 영어 위주입니다. 결국 전 세계 채널이 화면에 나올 수 있다. 딱 그 정도의 기술적 구현이지 실제로 즐겁게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가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문이 남습니다. 판매처에서 강조하는 평생 무료, 정말 평생일까요? 실제 해외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구형 모델들은 기존 메인 앱 지원이 종료되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직접 사설 사이트에서 APK를 다운받아 수동으로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최신 모델 유저들도 서버 오류가 터지면 홍콩 왓츠앱 번호로 제조사 상담원에게 직접 연락해 패치 파일을 받아 연명하는 사태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조사는 구형 모델도 정상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사용자 경험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제품의 평생은 소비자의 평생이 아니라 제조사가 서버를 열어두는 일정 기간에 가깝다는 게 합리적인 추측일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12%도 몇 년 뒤 똑같이 먹통이 될 리스크를 안고 구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기가비트 랜, 와이파이 6, 4GB 램 덕분에 UI 조작감이나 앱 구동 속도는 딜레이 없이 빠릿빠릿합니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제품을 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평생 무료 전 세계 채널 시청에는 세 가지 현실이 공존합니다. 첫째, 콘텐츠의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채널 수는 많지만 정작 볼만한 내용이 부족하고 해외 콘텐츠는 자막 장벽이 커서 실제 감상으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간간이 화면이 튀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둘째, 구조적인 불편함입니다. 구글 플레이 프로덕트 미인증 기기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대형 OTT를 정식으로 쓸 수 없고 실시간 방송을 보려면 소비자가 직접 보안을 풀고 사설 APK를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사후 관리 리스크입니다. 구형 모델들의 실제 사용 후기가 말해주듯 평생 무료는 제조사가 서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 제품은 매달 나가는 OTT 구독료를 완벽하게 대체해줄 마법의 상자가 아닙니다. 정식 OTT는 크롬캐스트나 애플TV 같은 인증기기로 안전하게 즐기시되 화질 자막의 불편함과 수동 관리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평소 접하기 힘든 해외 라이브 방송을 가볍게 모니터링하는 서브용 박스로 쓰겠다는 분들에게만 제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이 구조적인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인의 시청 성향에 맞춰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구글 인증만 통과했어도 그냥 OTT 박스로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보 강의였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